네, 서울 패션 라디오 58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성호 형이랑 이제 둘이 스피노프에서 네. 어떤 얘기들을 할까?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제목이 원래 그거였죠. 네. 근데 어떤 얘기들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성호 형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업무 역량, 네. 리더십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십 하면 또 로레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로레알다운 리더십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 그냥 재밌고 웃긴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회사 다니시고 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리더십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긴 하지만은 가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조율을 하고 또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좀 통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배우는 입장에서 이 성호 형의 리더십은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탄생했고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건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니저란 말들을 많이 썼었어요. 매니저, 디렉터. 연예인 매니저.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른 면이 있다면은 매니저가 오히려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인 거고.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는 다르죠. 회사에서는 매니저, 디렉터 이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죠. 진짜. 관리하거나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시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러고 리더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대로 짚었군요. 네. 그건 뭐냐면 네가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큰 마인드셋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회사의 조직은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차원의 일종의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부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다 이제 모여지는 거니까 특히 그러니까 본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더 잘 적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1인 사업자가 됐건 소규모 사업자가 됐건 내가 않고서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일당백으로 해야 될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훨씬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성호 형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저 또한 사실 제 사업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회사들 그 후에도 그 사업한 이후에 있었던 회사들은 거의 제가 어떤 사업부를 세팅하고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뭔가를 막 읽어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데 있었던 성향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만 쭉 이렇게 성장한 사람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성호 형이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회사가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 많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의 어떤 작업들을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일종의 신규 사업부처럼 새로 좀 리빌딩이나 빌드업을 해야 되는 종류의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일종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 와서 또 해야 되는 거는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은 다 똑같죠. 어디 가나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 기본 원리는 똑같고, 근데 그걸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서구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결정해.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루어놓고 있지 않고 빨리 하고 그리고 그거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나한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게 그 조직에 많은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네. 자기가 맡은 책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맡은 책임들이 나는 여기서부터 요거를 하는 게 내 책임이야 라고 이게 정해져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이거에 그쵸. 관련된 네.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창출해서 뭔가 그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을 시키고 일종의 클라이언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 프로젝트는 일단 끝이 나겠죠. 맞죠. 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네. 그러면 이 컬렉션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매출이 무지하게 좋고 마케팅도 잘 워킹하고 다 잘 돼서 아무튼 이게 성공적으로 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모양이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는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공을 하는 거를 하나만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큰 그림을 보는 직원인 거예요. 보통은 그냥 내가 하는 마케팅 요거에 KPI가 안 무너지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회사는 조직이 크니까 네. 그 하나의 마케팅의 어떤 골이 있더라도 그 골을 그 이제 목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로 분업화가 돼 있으니까 그 분업에 자신이 맡은 부분을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충돌하는 부분들은 없었나요? 있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직을 바꾸는 건 또 다른 케이스잖아요. 다르죠. 개인이 바뀌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딱 보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생각보다 이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데? 라고 확연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느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 직장에 출근을 했어. 근데 뭐 그러면 뭐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제 업무들 어떤 거에 뭐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볼 거고 그럼 이제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전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처음에 가서 이제 내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파악을 하고 재무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뭐 직원들하고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 브랜드라고 A라는 브랜드라고 쳤을 때 이 브랜드가 가격대가 이렇고 고객들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브랜드의 어떤 예를 들어 샵들이 거기에 안 맞으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매장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고객은 40대 초중반 가격대도 40대 초중반 아니면 20대는 살 수가 없던 가격대야. 그런데 매장은 뭐 자라 옆에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이게 어프로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많은 이 40대 뭐 요렇게 해서 요 가격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이제 백화점이든 이런 데 갔을 때 돌아다니는 동선에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극복하기 위해서 뭐 광고를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로케이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보통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걸 맞춰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죠.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리 원칙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사람들한테 팔려면 요런 사람들이 가는 데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기타 등등. 아, 그렇군요. 네. 또 반대로 약간 그 자라 매장은 네. 기본적으로 SPA 브랜드니까 맞습니다. 그 유동인구가 어떤 쇼핑몰에 있어도 가장 많은 매장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SPA 붐일 때였으니까. 그렇죠. 정말 무수하게 사람들이 예. 그런 데만 그래도 이 백화점에서 넓은 매장을 용인해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포지셔닝을 하고 론칭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았었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그리고 처음에 론칭한 거니까 거기에 유동인구 많은데 쪽에 보여준 이제 어프로치를 그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쭉 그래서 론칭 임팩트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러면서 그냥 나가고 그 동네에서 이 집은 안 들어가는 집이 되어가는 그렇군요. 상황이 이제 되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지. 공동화 현상이. 네. 그렇군요. 그런 일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그럼 이거 개선을 합시다. 뭐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뭘 맡아서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전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순차적으로는 일단은 잘못되어 있는 거를 개선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매출 신장을 일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일단 튼튼하고 건전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적인 거라든지 뭐 좀 더 이 퀄리테이티브한 것들을 이제 부여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잘못된 거 개선, 그 다음에는 미래 지향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잘못된 거 개선해서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딱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내 전임자가 그 회사를 이미 쫓겨났어. 잘못된 게 많아서. 잘못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쉬워요. 지운다고? 쉬워요, 하기가. 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네. 왜냐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꾸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저항이라든지 잘못됐으니까. 뭐. 근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정을, 네. 자기 부정을. 이게 사실은 꼭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맞았지만. 그쵸.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타이밍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보통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LG전자에 그 이제 그 각 기업들 직원들이 쓰는 그 앱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이름 까먹었어요. 블라인드. 네. 난리도 아니죠. 네. 블라인드의 그 LG전자의 어떤 그 모바일 사업부에 가전 쪽 빼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의 어떤 과정들을 누가 이발소에 비유해서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봤는데 보다 말았어요. 쫙 이렇게 저 그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테크나 기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LG전자가 굉장히 힘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LG가 힘을 못 쓰면 결국 삼성밖에 안 남는 건데 애플이랑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고 서로 경쟁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어느 때는 어떤 전략들이 맞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어떤 전략들이 틀렸을 때 잘못되었을 때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개선하는 어떤 그 방법들 그쵸. 그 결정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리더십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LG도 사실 지금 LG를 놓고 보면은 이제 곧 9월 14일 다음 주에 LG 윈이라는 새로운 그 플래그십급의 스마트폰이 발표가 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스마트폰은 핸드폰 잠깐만 줘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밑에 서브 화면이 4인치 정도가 달려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저는 그런 게 어떻게 컨펌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모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리는 것도 했었잖아요. 경첩폰. 근데 예를 들어 그 정도는 그래도 디폴트의 스마트폰의 디바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옵션 같은 느낌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경쟁사들을 좀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하자면 옵션처럼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LG의 윙 같은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저의 생각들이 다 틀린 거고. 근데 서브 화면을 개념인 거죠. 이거는 그쵸. 이 폴더폰, 삼성 폴더폰은 화면을 확장시키는 거라면 얘는 이제 메인 화면, 서브 화면이 생기는 느낌인 거라는.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한다라는 것인데. 뭐 기본적으로 그 핸드폰을 본 사람들 이제 유출이 되니까 보는 사람들은 게임할 때나 예를 들면 유튜브랑 뭐 그런 거 할 때는 좋겠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댓글 실시간으로 달면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그래 거기에는 좋은 거 인정.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쓸 때도 뭐 옆에 화면이 있으니까 뭐 내비는 그대로 보면서 전화를 여기로 받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정도 빼면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다가 영화를 전체 화면으로 봐야 될 때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려.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카톡이 와. 그럼 이거 영화를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이렇게 카톡을 바로 볼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래서 핸드폰이 두 개가 겹쳐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면은 시력이 너무 나빠지지 않을까. 아니 밤에 잠깐 볼 때라도 그런 카톡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핸드폰 사실 의향이 있어. 지금 핸드폰은 안 사죠. 안 사죠. 근데 안 사는데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집에서 갑자기 잘 돼. 근데 나는 그거에 더 느낌은 뭐였냐면 잘 되는데 보니까 여자 손님을 받아. 그래서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망한다 그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핵심을 짚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에 맞는 스킬을 가져간다든지 뭐 고객들한테 맞는 어떤 뭐 펌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여자를 하니까 여자들한테도 그 남자 할 때가 똑같은 논리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뀌고 논리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또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가 또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별로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그쵸. 리더십하고는.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업무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가 결국 회사 일인데 이 사람을 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왜냐면 내가 이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고충, 이 직원의 개인적인 고충, 어려움, 업무적인 힘듦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회사에서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하는 또 그런 거에 또 특화되어 있는 리더들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뭐 업무적이고 개인적인 고충을 잘 케어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들. 이거를 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막 되게 기민하게 챙기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아직은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이 부분은 좀 약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도 잠깐 얘기해 주셨죠. 네. 저는 있잖아요. 실제로 어떠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나를 이제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우리 애나 아니면 애기 엄마나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피드백이 좀 뭔가 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좀 레벨이 높아서 뭔가 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주변인들이 캐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느껴요. 근데 지금은 호두랑 사는데 호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좀 그런 면에 좀 무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뭔가를 개선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또 저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아, 이걸 너무 잘해. 막 같이 막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얘기 고민 상담해주고 근데 매출은 막 계속 떨어지고 막 내년도에 인력을 뭐 10명 줄여라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은 더 좋은 리더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이게 우선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요것도 좀 어떻게 좀 노력해 보는 거하고 요거는 잘하는데 아예 비즈니스적으로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스테이 하는 거하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전자가 더 낫겠죠. 왜냐면 그 후자로 회사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구조 조정을 하든가 뭐 어쨌든 간 누군가는 그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밸런스가 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막 격려하고 독려하는 종류의 리더십이 꼭 그 말하자면 회사의 매출적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잘하는 사람 회사 비즈니스적으로 잘 풀어내는 거가 우선이 되고 봐야 된다. 그거 되고 요것도 잘해야면은 되는데 요것만 잘하고 요것 못하면 소용없고 요것만 잘하고 요것 못해도 소용없다. 맞죠. 예. 안 그래도 저도 갑자기 저의 그 여러 가지 실패들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 무슨 실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존경만 받고 있는 노노노 아닙니다. 여성 팬이 없다는 게 살짝 네, 큰 실패 중에 하나고 네, 아무튼 그 제가 처음으로 일종의 팀의 리더 역할을 했어야 됐을 때는 그 이제 회사를 처음 다녔을 때라기보다는 스타일리스트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혼자 일하고 혼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스타일리스트 팀장 같은 거였나요 그러면? 제가 실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정말 그 팀의 리더고 그 밑에 저의 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있는 일종의 수직형 구조인데 제가 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저의 실패예요. 근데 그 말하자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는 게 저에게 너무 한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시스턴트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패션 쪽에서 스타일링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막 꾸역꾸역 버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시스턴트로서 경험을 쌓는다거나 뭐.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일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절대로. 예,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스타 촬영장 가가지고 10시간 동안 옆에서 그냥 옷매무새 만지고 대기 타고 있는데 걔네한테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의 어떤 뭔가에 대해서 야 네가 이거를 꾹 참고 견뎌야지 나중에 좋은 연예 한 명 맡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패션 스타일링이 적용이 되는 분야에 또 이 일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가령 패션 에디터처럼 실물을 보고 홍보대 행사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옷들이 나오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땐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애들이면 저도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맞죠.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꿈을 가지고
이쪽에서 나도 그래서 이걸 좀 잘 케어해주고 싶고 일이 힘든 거는 알고는 들어와라.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게 몸이 못 견디고 그 문제가 아닌 뭔가 비전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솔루션을 제가 못 찾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만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와 안 맞았던 거 플러스 그 직원들을 부릴 때 저는 제가 그 일을 그만두면서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그만두면서 저는 좀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만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쵸, 알죠. 네. 저도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이모션을 잘 관리해주고 해준다는 게 뭐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딱 그런 표현, 그 지금 얘기한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제 우선적인 책임은 그래도 매출이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내서 직원들을 월급이 제대로 나가고 그쵸. 제일 중요한 거죠. 내년도에도 또 여전히 임금 인상이 되고 또 월급이 계속 나가고 그거를 일단은 지켜내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다들 당연히 그 생각만 할 줄 알았어요. 다들이라면?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는 거가 다들 우선일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나 승진시켜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이 막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컨텍스트가 그게 아닌데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있는 사람도 내보내라고 그럴지도 모르는 판인데 내 밑에 누구 2명 뽑아줘야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 정도로 머추리티가 안 돼주나? 막 속으로 저도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어차피 인터랙션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옛날 같았으면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 뽑아주세요, 나 승진시켜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야 너 미쳤어? 뭐 제정신이야? 이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거를 매니지를 잘 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윗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왜냐면 뭐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사실 그 워크 앤 이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것,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세간에 등장한 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정도가 이제 그 뭐 미국발 경제 위기가 거의 IMF급으로 엄청나게 크게 한번 터진 적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건 어떻게 저렇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여전히 그 회사에 훨씬 더 종속적인 존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약간 그 톱니바퀴 약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톱니바퀴가 무슨 말이 많아 막 이런 거가 약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부품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거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또 약간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리더라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어떤 것들을 이끌고 가는 위치에 있고 책임의 그 절대 총량이라고 할까? 그게 더 다른 이제 수하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임금을 받거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잘 되는 회사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항상 더 일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제 보스가 저보다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입장에서 20, 30대 회사원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사장님 일도 안 하는데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경영자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뭐 그 직장인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쓰는 어떤 유희 중에 하나가 야, 오늘도 월급 루팡했다.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 루팡이다. 자기들이 여기 와서 글 쓰고 있는 내가 막 이러면서 퇴근 10분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말하자면은 그 어떤 조직이 건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워라벨이란 단어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의 어떤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 책임은 니네가 지는 거지 왜 우리처럼 말단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직장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회사처럼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옳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누구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위에 분이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그러는 건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분한테 보고를 하고 이분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1년에 몇 번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 이분은 그것보다도 그 일을 그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해야 될 게 몇 단계가 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겐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 그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 내가 같이 실무를 해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 내 방에 앉아서 노는 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다 하는지를 한번 같이 경험해보고 이런 게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쵸. 직원 입장에서 나는 일을 하고 쟤는 나한테 시켜놓고 잠깐 봐주기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TV 보나? 막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뭘 해서 누구한테 리포트를 했더니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유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거군요. 같이 서로 네가 하는 너의 파트의 일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나는 요것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다 돌아가는 게 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서 윗사람들은 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파트는 이제 그 파트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였죠?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환상이 책임감에 대한 그쵸. 사실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겠어요. 그죠. 그 부분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좀 촌스러운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모티베이션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자신에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뭐 승진이 될 때 되는 게 방법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뭐 인사부랑 같이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맞춰주려고
동기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려고 노력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진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세일즈를 되게 잘해. 그러면은 내가 그냥 평범한 세일즈 랩으로서 막 다니면서 실적을 많이 보여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상황과 매니저가 돼서 팀을 관리하면서 인센티브 율이 좀 줄어들고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그 상황 되게 잘 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그 모티베이션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 미국 드라마 오피스라고. 잘한다는 게 그거. 네, 그 스티븐 카렐이 주연인 그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명작이에요. 그거 보시면은 그 영업 사회 조직, 그러니까 그 영업 회사의 그 조직에 대해서 아주 그 밀도 있는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트콤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미국의 시트콤이에요. 그 미국의 그 어떤 중소 도시에 어떤 그 사양 산업의 그 종이 회사 얘기거든요. 재질을 판매하는 회사 얘기인데 아주 사양 산업이네. 네, 완전 사양 산업의 그 어떤 이 리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룬 코미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 쪽은 제가 좀 빠삭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근데 그럼 몇 가지만 제가 더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 그 어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게 말하자면 리더의 입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짧은 얘기니까 뭐 사실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이제 조직 안에서 어떤 좀 트러블들이 생길 때 사실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많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일종의 사람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일적으로 어떤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적인 문제들은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상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일 문제가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의 하나가 진짜 막 너무 악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냥 얘는 쟤를 싫어하고 그냥 막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요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는 질문은 일은 제 지론은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지나간다. 그렇죠. 끝이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 단위의 일들도 끝이 있으니까 그게 길든 짧든 뭐 내년이든 뭐 내일이든 지나는 간다. 근데 사람이 관련된 문제는 다르더라. 그럼 대체 이 사람에 관련된 트러블들이 생길 때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저도 경험상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가 당하는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중재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회사를 나오면 되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막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생계가 걸려 있고 딴 데로 이직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족같으면은 나가서 딴 데 가서 더 잘 되면 되지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 저는 더 쉽더라. 근데 이거를 중재해 줄 때는 회사가 요즘에 사람을 내보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직원이 되면은 사실. 근데 누가 봐도 이 새끼 나쁜 새끼야. 그러면은 또 쉬워요 조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징계를 받게 하던 아니면은 뭐 개선 플랜을 짜가지고 이런 부분들 너가 문제가 피드백이 안 좋으니까 고치라고 막 이렇게 해주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문제 있으면은 그런데 서로 조금씩 애매할 그 트러블인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 잘잘못을 쉽게 가릴 수 없는 경우. 와 진짜 이건 싫다. 그렇죠. 싫은데 그래도 아무튼 그러다가 서로 애매해. 아무튼 얘도 이런 부분이 있고 쟤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충돌이 일어났다. 막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지. 진짜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이 너무 서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좀 서로 이제 터치 안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띄워준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직접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면 같은 부서인 경우가 사실 되게 대다수인데.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메몰라라 하면은 맞아요. 좀만 잘못하면은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직원들 한 절반 정도 우수수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 저기 넷플릭스에도 또 굉장히 그 제가 그 조직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맞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그 어그레시브 레츠코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좀 이따 제가 소개할 건데 알겠어. 그 어그레시브 레츠코라고 그 뭐야 키티 헬로키티를 네. 만든 알죠. 산리오가 그 캐릭터 고양이가 아니라 그 레서 팬더라고 그 이렇게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네. 네. 그 레서 팬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왜 어그레시브 레츠코냐면 레츠코는 그 캐릭터 이름이고 레츠고 네. 얘기하는 이름이요? 네, 레츠코라는 25살의 여자 사원인데 팬덤 회사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보니 노래방에 혼자 이제 일본 가라오케에 가가지고 헤비메탈을 부르거든요. 그때 여기에 열이라는 한자가 생기면서 막 불러요. 근데 그 회사원 근육맨처럼 여기 역자 뭐 육자 나오는 네, 그런 느낌.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네. 싹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짜 그 회사에서 사람끼리의 그 어떤 충돌이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충돌은 사실 조직 계급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같이 느껴져도 뭔가 바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고충들이 그 드라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1년밖에 안 다녔지만 네, 이제 저는 그 미드나 일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직 생활의 고충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보다 나의 바로 하나 높은 사람하고 친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두 칸 높은 사람이랑은 인정받고 친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럼 가운데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잘하는 애야, 똑똑한 애야. 그러면 내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좋아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넘어가서 내 위에 윗사람도 나를 막 좋아하기 시작하면 얘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걸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뭐 자신의 그렇다고 뭔가 그 일적으로 이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중상모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뭔가 이걸 얘기했는데 윗사람이 뭔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고 있어 이거. 그게 답답해가지고 조금 더 윗사람 상사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로를 했어. 네. 그랬더니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이렇게 바꿔봐. 내가 뭐 얘한테는 얘기할게, 과장한테는 얘기할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회사에는 내 윗사람은 확연히 뛰어나요 저보다. 내가 느끼기에 내 바로 윗사람부터가 나보다 확연히 뛰어나고 그거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퀄리티도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당연하게 나는 이 사람한테 내 업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정보가. 그죠. 예. 권한이 더 많으니까. 권한이 더 많고 관리하는 폭이 넓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넓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논박을 하다가도 이분하고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다. 몰랐었으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나의 패배야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CIA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저기 조직에 네. 기밀 정보들 네.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네. 1등급, 2등급, 뭐 특급, 기밀 이런 게 있는데 CIA 같은 경우가 이제 높은 직책의 소수 인원만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책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제 제한된 정보만을 그런 부분이 있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L 그 뷰티 그룹이랑 CIA가 좀 비슷한 것 같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있었던 어떤 모 회사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컨텍스트가 다 하나야.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업무에 열심히 막 더 집중하고 이러면은 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른 결정을 하고 이러기가 쉬워지는 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잘하고 매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좋아하다가 그게 막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요 사람까지 좋아하니까 얘가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게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싸우느니 내가 관둬야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위에 뭐 1명, 2명 뭐 이럴 때였는데 몇 명 안 되는 상황인데 윗사람 몇 명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냥 평사원이나 대리과장급의 그런 일이 겪으면 또 그 위에도 또 저런 놈이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지겨워서 어떻게 참을까 막 이런 막막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나요? 그런 또 상황 설정이 어딘가 있겠지만 저는 뭐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하자면 왜냐면 내가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건너뛴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직 사회에서 스텝을 이렇게 밟아오신 게 아니니까. 40살 이후부터는 밟고 있지만 30살부터 40살 그러니까 가장 그런 평파를 많이 겪어야 될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회사원이 아니니까 저의 입장으로 좀 대입을 해서 얘기를 굳이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조직의 상하 계통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랑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A라는 안이 있고 뭐 B, C라는 안이 있을 때 A가 제일 좋고 이제 B, C로 갈수록 좀 제가 살 때 별로예요. 근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 A가 아니라 B나 C를 약간 그들의 프라이어티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맞춰줄 수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그렇다고 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종류의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는 경우가 완전히 꼴통 같은 애가 중간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네 이럴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어떤 회사에서 제가 외주를 받아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팀의 장은 저를 되게 신뢰하고 좋아해요. 제가 하는 말들을 경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째도 두 번째 그 팀의 이제 그 직군에 있는 분도 제가 하는 것들을 되게 그 존중을 해주는데. 그렇죠. 저랑 실무를 하는 사람,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 나랑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회사 윗사람, 자기 팀의 선배와 이제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저를 매기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거는 이런 컨셉으로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랑 작업을 하는 게 맞다. 외부에서 이러한 인력이랑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자기 사람을 꼽고 거기다가 자기 친분이 있는 누군가를 그리고 당연히 결과는 제 마음에 안 들게 나와요. 그리고 뭔가 상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상사들이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뭐 그냥 깍듯하게 일을 하다가 사적으로는 아니죠. 공적인 일이지만 통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말을 놔. 갑자기 그러니까 짧아져. 되게 티나게. 그래서 이 새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이 직속 상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짜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근데 그 일이 저의 의지보다 먼저 접혔어요. 다행이네. 자기는 그래도. 근데 생각만 해도 빡치네 진짜. 근데 그 자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조금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어서 더 문제인 거예요. 능구렁이 같은데 이걸 좋게 포장하면 능수능란해요. 윗사람을 두어 삼고 이런 걸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네. 처음에는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저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았어요. 프로텍트가 됐었어. 근데 당연히 내가 그 사람한테보다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더 가까울 거 아니야.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이제 아무튼 제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것도 직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게 제 자의가, 그러니까 그쪽 회사의 결정으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었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됐었다면은 저는 뭔가 표출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는 지금도 솔직히 답이 잘 안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지난 주에 우리 제 밑에서 일하다가 좀 좋은 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부서로 이직을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1년쯤 하다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불고기 사주면서 이제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러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물어본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는 내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쵸. 듣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고 막 돌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 직속이 모든 잘못을 얘한테 돌리고 모든 공은 자기가 하고 막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실무자를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좀 스킵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다 겪고 올라가는 사람들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네. 뭐 이미 시간 좀 오버됐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제 막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거나 막 직장에 들어가서 일종의 정말 막내 직원이라든지 혹은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런 것들을 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쨌든 본인이 적어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택하고 하고 싶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업무 역량을 아까 그러한 뭐 좀 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발전할 수 있는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결국에는 그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게 제가 봤을 때 리더십이라는 사회 조직에서의 리더십의 어떤 제일 큰 일종의 그 자질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맡은 권한이나 뭐 책임이 적더라도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사실은 그것들이 나중에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근데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막 내가 하는 것도 막 바빠 죽겠는데 시궁창이잖아. 진짜 이거 무슨 개뿔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현실은 왜 항상 시궁창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시창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쵸 알죠.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강점은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거라고 믿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니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걸 막 보여줘야지. 쟤는 마케팅 매니저 시켜줘야겠다. 지가 이미 마케팅 매니저네.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확실한 건 것 같아요. 나댄다기보담도 그만큼의 자기가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라. 적극적으로 책임감도 좀 더 갖고 큰 고민도 맞죠. 좀 더 하고 막 이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하고 주어지는 거 요것만 하고 있으면은 얘는 아직 요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주는데 얘가 막 하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진짜 거의 그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거 까맨지를 사람들이 맞아요. 이미지는 하잖아요.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들이랑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어떤 작업들을 제가 했을 때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어떤 변수들이나 지금 당장 상정하지 않은 종류의 무언가들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우리한테 맡긴 거는 디자인인데 그러면 디자인이면 뭐 말하자면 디자인을 잘 해서 전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디자인물을 이쪽에다가 뭔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 디자인이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진짜 그 객관적인 결과물이라면 이 결과물을 그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설득을 할 때 저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이 디자인이 예를 들어 여러 군데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온라인에서 또 사진이 찍혀서 그 어떤 이커머스 같은 곳에 올라와 있을 때도 눈에 띄면서 지금의 어떤 디자인 형태가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갔을 때도 맞죠. 사람들의 손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한 거다. 그거를 이미지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이제 상상해보라는 게 아니라 시각 자료를 준비하죠. 그치. 예. 근데 그러면 보통 설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걱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월권 아닌가? 이 사람의 역할처럼 막 하면서 일을 하는 거가 약간 적극성이 있고 좋게 봐주는 그 사람 지금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또 이미 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제대로 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거가 거스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너 잘하고 있네. 야 고마워. 나는 그럼 요거 맛 좀 보고 있을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서로. 근데 얘는 요거도 허덕이는 애인데 밑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치고 올라온다. 치고 올라오는 거가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막 괴롭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고민이었는데 지금 회사는 이랬을 때 얘가 얘를 이모 역할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지 않고 여기서 막 태클 걸고 괴롭히는 걸로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래도 얘가 객관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이 되는 쪽으로 회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뭐 갑질 금지, 그쵸,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직장 환경의 변화가. 네. 그게 우리 뭐 한두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쵸. 그런 거를 그쵸. 조금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질의 설당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사회의 분위기고. 네. 그러니까 좀 누가 옆에서 앞에서 이러면 쌩까버려. 그냥 너는 네가 더 잘하는 걸 막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치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막 말하자면 나 월급 똑같이 받는데 왜 더 많은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 회사에 뭐 정조 뭐하냐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많이 하시고. 네네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일들이 단순하게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뭔가들을 발견하고 또 더 상승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실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의 부분인 거죠. 그게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정성호 이 러브정님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2분을 마치겠습니다. 리더십은 리더만 갖는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도 사실 큰 그림에서는
또 애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이런 걸 봐도 그 맞습니다. 위에 리더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터널인가 그러니까요. 이터니티인가 뭔가 네. 또 위에 또 위터널스 딱 이렇게 치면은 또 이제 더 높은 다 애들도 사라지는데. 있고 더 높은 애도 있고 그런 거니까. 토니 스타크도 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였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나? 아무튼 네.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럼 3부로 넘어갈까요? 네. 3부에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